1902년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릴케는 로랑론의 의뢰를 받았다. 자기의 도착을 예고하는 편지를 쓰고 그는 파리의 이 늙은 조각가를 만나러 갔다. 그는 이 도시를 혐오했다. 그 비참과 빈궁이 그로 하여금 놀라게 했던 것이다. 그는 루살로메에게 크게 급나게 해주는 경악이라든가 어떤 어느 도단의 혼란에 의하여 인생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의 전망에 대한 공포라고 적어 보낸 바 있다. 그는 파리를 병자의 기생, 죽어가는 자의 우리, 사자의 나라가 깃들인 황무지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한 경험에서 성장한 책인 말테라우리서 브리기의 수기는 일찍이 쓰여진 적 없는 가장 음산한 책인 것이다. 닐스 린의 모양으로 이 책도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한 어떤 시인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일기 형식으로 쓰여졌고 자전의 약간 흑우화된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여기에 있어서의 비참과 자포자기의 분위기는 현대 문학에 있어 그의 유해를 볼 수가 없다. 일면 로당은 러시아가 그러했던 만큼 유익한 경험이었다. 이 힘찬 늙은이, 그는 그때 62세였다. 정심과 근면을 갖춘 미덕의 산 표본이었던 것이다. 러시아는 릴케의 작품에 신비주의적 종교의 강한 요소를 부여한 바 있었다. 그런데 로당은 그것을 지상으로 끌어와서 그 윤곽을 날카롭고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1905년 릴케는 얼마 동안 그의 비서 노릇을 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를 건태롭게 했으며 그에게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 사이의 관계는 긴박해져서 그들은 헤어졌다. 하지만 우정은 지속되었다. 로당은 아마도 릴케를 연약하고 과민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리라. 이후의 8년간 릴케는 그의 시간의 대부분을 여러 귀족들의 빈객으로서 지내며 구라파를 여행해 다녔다. 릴케에는 속물 근성의 요소가 있었다. 그는 자기의 조상이 사실은 독일의 농부였는데도 자기가 폴란드 귀족의 계통이라고 기꺼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말테를 아주 서서히 끝맺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1910년에야 출판되었던 것이다. 더 많은 권수의 시집도 출판되었다. 기수 크리스토퍼 릴케는 1906년에 그것에 쓰여진 지 몇 년 만에 그의 구라파적 명성을 확립했다. 기도 시집, 형상 시집, 그리고 신 시집은 릴케의 이름을 위대한 구라파 시인의 명단에 첨가할 시를 포함하였다. 이 몇 년 동안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우인 관계는 마리 후온투른 운터 닥시스 호엔로의 후작 부인과의 그것이었다. 그들은 1909년에 만났던 것인데 그것은 그가 말테를 완성한 직후인 것이다. 그 여자는 릴케보다 20년이나 연상이었다. 당장에 그는 그녀로 하여금 모상의 역할을 맡게 하였으며 그 여자도 그것을 혼연히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의 생애의 나머지 여러 해 동안 그 여자는 그가 필요로 한 동정을 그리고 또한 정신적 경제적 원조를 그에게 주었다. 1912년 후작 부인의 집에 체류하면서 그는 그의 글작인 두이노의 비가 중 제1비가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하여 릴케는 병역에 소집당했다. 병사에서의 3주간은 그를 산산이 때려 눕히기에 충분했다. 그리하여 그에게 육군성에서의 사무직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1916년에 수많은 독일 작가들의 서명으로 된 탄원서가 그의 제대를 보정해 주어 그는 미넨에 되돌아왔다. 그러나 이 경험은
그를 만신창이케 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의 초년 유년 학교의 경험과 너무나도 유사하였으며 전쟁의 무의미한 공포가 그에게서 창조의 능력을 빼앗아갔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스위스로 피해가서 온갖 친구들이 빈객으로서 그곳에 체류했다. 차츰 그는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의 출판자는 인쇄를 과거의 12년쯤 되는 동안 그러했듯이 그에게 보내주고 있었다. 릴케는 잠시 파리로 옮겼다가 그 후 6개월간 그에게 대여된 성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론너 계곡의 미소트 성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불현듯 복받치는 힘에 의하여 그는 10편의 두이노의 비가를 완성하고 일반적으로 또 하나 다른 그의 글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르포이스의 소네트를 지었던 것이었다. 마치 이 무서운 노력이 그로 하여금 기진맥진하게 한 것 같았다. 그의 생애의 나머지 5년간 그는 거의 쓰지 않았다. 약간의 불란서어 시편과 소수의 번역을 헤아릴 수 있을 뿐이다. 그의 건강은 무너졌다. 그리하여 그는 1926년 12월에 죽었던 것이다. 이 짤막한 릴케의 생애의 기록에서 분명히 누구나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무슨 의미에서 그는 아웃사이더였던가? 고 거기에는 확실히 니체나 반 고호나 로렌스의 생애에서처럼 불가사의하고 돌발적 사건이라고는 없었다. 아기로 말한다면 그는 빈객 노릇을 하는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생계를 이룩하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귀족의 친구들에게서 빌린 성이나 저택에 머물면서 보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세밀한 관찰은 훨씬 더 깊은 의미에 있어서 그가 니체나 그 밖의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아웃사이더였음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아웃사이더를 규정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그에게는 허위이고 기만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블레이크는 최고의 아웃사이더인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